세상에는요, 정말 극과 극의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한쪽에서는 와, 저런 세상이 있나 싶을 정도의 부가 넘쳐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숨막히는 빛의 무게에 짓눌려 있죠. 이게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으세요? 천만에요. 사실 이 둘은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거대한 글로벌 경제의 두 얼굴, 그리고 그 위험한 관계의 실타래를 저와 함께 한번 풀어보시죠. 자, 우선 동전의 한 면부터 볼까요? 바로 눈부시게 화려한 초고액 자산가들의 세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름다운 해변의 저택처럼 소위 말하는 프라임 프로퍼티는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의 상징적인 입구 같은 거죠. 프라임 프로퍼티가 정확히 뭐냐고요? 나이트 프랭크 보고서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뭐 뉴욕이든 런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각 도시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비싼 순으로 줄을 쫙 세워서 딱 상위 5% 안에 드는 최고급 부동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정말 소수만을 위한 시장인 셈이죠. 이 세계에서 움직이는 돈의 규모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으로 딱 5년 안에 지금의 부유층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자산만 해도 무려 18조 달러라고 해요.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경 원이 넘거든요. 와, 정말 천문학적이라는 말도 부족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파트에서는 화려한 저택부터 전용기까지 정말 꿈같은 부유층의 세계를 살짝 엿봤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경제는 아마 끝없는 기회의 땅처럼 보이겠죠? 근데 과연 모두에게 그럴까요? 원래 이야기에는 항상 다른 면이 있는 법이잖아요. 자, 이제 분위기를 한번 싹 바꿔보겠습니다. 이 눈부신 화려함 뒤에 가려져 있던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좀 더 긴급한 경제의 현실로 들어가 보시죠. 이제 우리의 시선은 대한민국으로 향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이면에는 가계부채라는 아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나라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어요? 보험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유독 저 위로 불쑥 솟아있는 선, 네,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화려한 부의 모습과는 정말 정반대의 현실이죠. 버는 돈에 비해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단순히 빚이 많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바로 그 구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연구원 분석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첫째,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폭탄을 맞는 변동금리 대출이 너무 많고요. 둘째, 자산이라고는 부동산에 거의 올인한 상태라는 거죠. 셋째,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금리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줘도 우리 경제 전체가 거대한 쓰나미를 맞은 것처럼 휘청거릴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나 중앙은행은 대체 어떤 도구를 쓸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해결책적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경제라는 이 거대한 배의 키를 어떻게 잡는지 말이죠. 그 도구가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조절해서 경제의 온도를 맞추는 활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가 너무 꽁꽁 얼어붙었으면 돈을 풀어서 좀 데워주고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돈을 걷어들여서 식히는 거죠. 그리고 이 온도 조절의 가장 핵심적인 스위치가 뭐냐?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경제의 가속 페달,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이야, 이보다 더 완벽한 비유가 있을까요? 금리를 내리면 엑셀을 밟는 거고요. 올리면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아주 직관적이죠? 그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이 자, 기준금리는 이제부터 이거야 하고 딱 정하면요. 시중은행들이 그걸 따라서 대출금리를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들의 대출이자가 달라지고 결국 사람들이 돈을 더 쓰거나 아니면 아끼게 되면서 경제 전체의 속도가 조절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거의 예술에 가까운 줄타기 같죠? 한국은행의 발표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물가도 잡아야 하고 금융 시스템도 안정시켜야 하고 이런 어려운 목표들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냥 상식이라고 믿었던 게 와르르 깨지는
이번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린 보통 금리를 올리는 거랑 내리는 걸 그냥 정반대 효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험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금리를 올리는 건 분명 브레이크처럼 작동은 해요. 하지만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이고 단기적이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금리를 내릴 때입니다. 이건 그냥 가속 페달 수준이 아니라 무슨 로켓 부스터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아요. 대출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하고 아주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살짝 밟히는데 엑셀은 한번 밟았다 하면 그냥 튕겨나가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금융가속기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살리려고 엑셀을 살짝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의도치 않게 가계부채라는 눈덩이를 산더미처럼 불려버리는 가속기 스위치를 켜버리는 셈이죠.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나오는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금리 인하는 단순히 금리 인상의 반대가 아니다. 빚을 줄이기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빚을 늘리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는 경제의 냉정한 현실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겠죠.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경제 이야기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게 평범한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지갑과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오르내리고요. 마트에서 장 볼 때 물가가 달라져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가 사는 집의 가치, 그리고 내 일자리의 안정성까지도 좌우하는 정말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 힘든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자니 빚폭탄의 시계를 더 빨리 가게 만드는 꼴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빚부터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경제 전체가 꽁꽁 얼어붙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경기 침체라는 당장의 아픈 병을 고치려고 쓴 약이 나중에 빚의 위기라는 더 무서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복잡한 방정식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